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냈지만 네.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호재 남매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챙겨드려야겠죠. 맞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사마네트워크스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 사마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전일 좀 강했습니다. 사실 네. 오늘 증시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악재입니다.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지만 단기간에 어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증시는 최근에 반등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거지 시장의 어떤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어떤 초입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요. 중국 상해 증시나 미 선물도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회복했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만 집중하는 종목 장세가 시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마네트워크스도 전일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OTT 경쟁의 최대 수혜주가 사마네트워크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목표가 1차 목표가 5,05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5,27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15%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4,925원인데요. 4,7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는 5,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사마네트워크스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미투는 어제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바로 또 7% 수익률을 챙겨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네. 중장기로 드래곤플라이 후속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 12시 기준으로 최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0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 오늘 시장이 약세가 나와주면서 특히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게임과 메타버스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크게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미투온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 6,500원 5장에 이탈했을 때 짧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그대로 7,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롯데렌탈도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할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네. 롯데렌탈은 지금 오늘 최고가 48,0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에 오토엔이라는 종목 말씀드려서 하루 만에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 케이카라는 종목도 4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롯데렌탈인데 롯데렌탈도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3월 말에 말씀드리고 바로 빠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소카의 3대 주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카의 지분 가치만 3대 주주이기 때문에 17%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카의 기업 가치가 2조에서 3조 정도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미 그 지분 가치만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시총에 준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렌탈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롯데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롯데렌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차 목표가를 49,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언저리 48,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와 2차 목표가를 다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46,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는 5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롯데렌탈과 소카가 합쳐지면 시장 점유율 1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달릴까 말까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KG 관련주들 많이 네.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좀 앞으로 시장에서 더 핫해질 섹터 맞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이제 쌍용차 관련 섹터들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섹터에 지금 들어가면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광림 같은 종목은 오늘 급락이 나와주고 맞아요. 있고 KG 그룹주만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쌍방울도 지금 또 급락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우리가 지금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첫 번째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섹터는 5G 섹터를 정말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아, 5G 섹터요. 5G 네.
섹터도 사실 불안불안해요. 너무 맞습니다.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옷도속이란 말까지 있잖아요. 아, 텔레 사이. 예. 네. 5G 섹터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네. 5G 섹터 너무 많이 눌려 있었다. 이런 관점이신가요? 네, 일단 뭐 2020년부터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년 가까이 급락이 나와서 정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 사이에서 옷도속이라는 말을 네. 나올 정도로 정말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좀 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섹터가 사실 4차 산업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거고 또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국의 5G 인프라가 좀 지연됨에 따라 5G 관련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미국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인도의 인구가 조만간에 또 이제 중국을 추월할 수도 있고 14억 명의 인구이기 때문에 인도의 5G 인프라 구축에 지금 삼성전자가 수준에 참여했다. 그래서 5G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5G 뭐 장비주들이 해외에서 정말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5G 장비 업종 중에서 오늘 우리 매니저님 어떤 종목 네. 선택하셨나요? 일단 5G 장비 업종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스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안테나 기업 맞죠? 맞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그럼 현재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네, 에이스테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 에이스테크는요. 기지국 안테나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5G 장비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와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그 8조 가까운 수주를 받았을 때도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 에이스테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어떤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서 5G 장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하락이 커졌었는데 이제 인도발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의 통신업체 1위 업체인 지오 플랫폼이 원래는 고유의 기술로 5G를 깐다라고 했는데 일단 최근에 3자 기업의 5G 장비를 배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인도 통신장비 공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지오뿐만 아니라 2위 통신 업체인 에어텔과도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어떤 5G 인프라 구축에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에이스테크가 강력하게 상승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5G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토막 가까이 급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데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미국의 어떤 5G 인프라 구축과 미국의 납품이 가장 최우선 어떤 모멘텀이었지만 지금은 인도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인도의 최대 통신업체인 지오와도 지금 이제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오뿐만 아니라 2위 업체 에어텔과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에이스테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에이스테크를 콕 집어서 가져온 이유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자율주행용 레이더 안테나를 개발을 했고 2019년도에 현대 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향 멀티 위성 위치 측정 시스템 GNSS 샤크펜형 안테나를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2025년도 기준으로 매년 40% 이상의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레이더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종목이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인도발 수주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에이스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에이스테크를 대장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에이스테크 뭐 3월 말경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다시 맞습니다. 또 제자리로 앉았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5G 섹터가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줬던 거는 시장 여파로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줬다. 그래서 충분히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까지 내려온 자리예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인도발 수주가 확정됐을 때 정말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이제 1,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1,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2,800원, 2차는 1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지금 굉장히 싸다, 지금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새 정부 새 정책 안에서 네.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 수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세세 섹터 안에서 맞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제는 원전 정책에 집중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섹터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요. 어제 원전주들은 가라고 하시면서 네. 왜 디지털 정부는 왜 비보로 선택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관련 종목이 뭐 안내비라든지 또 오픈베이스 또 최근에 수익을 챙겼던 데이터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이미 좀 시세가 크게 네. 분출이 됐고 안넷 같은 경우는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말씀드려서 140%, 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50%, 또 데이터 솔루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려가지고 20에서 또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라 이미 좀 크게 시세가 분출됐고 또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서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성인 종목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꼭 맞습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랩이 우리 140% 넘는 수익률을 네. 챙겨갔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대감의 가장 큰 수혜주인 소프트센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센이요. 네. 소프트센 현재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소프트센 1.29% 상승세 보여주면서 3,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1차 회의에서 국정 패러다임을 전격적으로 대전환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프트센이 그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사실 안랩을 창립한 인물이고 또 그리고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확대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도 또 공약으로 발표했던 만큼 소프트센이 가장 크게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IT 인프라 사업부를 하고 있고요. IT 솔루션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클라우딩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년 전에 이제 고려대 의료원이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운영 사업에 소프트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센이 사실 최근에는 원격 진료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기도 했지만 원격 진료로 보기보다는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수혜주고 클라우딩 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크게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소프트센을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원격 진료 모멘텀 받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변동성이 조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2,72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3,400원, 그리고 돌파 시에 3,700원 직전 고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프트센의 AI 관련주로 소개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정책주들 어떻게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 안에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이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된 수혜 섹터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섹터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 그 안에서만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공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표 공약주들만 계속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 관련 종목들을 진입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고 내 차례를 기다리면은 그 안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제가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에 접근하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들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네.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밤 9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어제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에코프로 BM으로 15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 9시 30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30분 꼭 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